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경험적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노인은 경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 기숙사에서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미국 브로드웨이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 미국 브로드웨이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클래식 연주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브로드웨이 백화점 안에 보니까 평소에 특별히 주말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노인들이 할 일이 없기도 하고 시간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백화점의 전원적인 풍치가 아주 좋아서 힐링이 되고 쉬는 장소로서 특별히 노인 휴식 공간으로서 아주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가 급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덕 사회였습니다. 모럴 소사이티, 도덕 사회였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대 사회는 도덕 사회에서 기능 사회, 펑셔널 소사이티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 사회는 기능, 능력을 강조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 사회에서 기능 사회로, 윤리 도덕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능력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노인, 특히 윗사람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도록 어릴 때부터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에게 잘못하면 불효자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고 미풍양속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속이고 좋은 그런 습관인데 점점 이것이 약화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 공영 프로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만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지식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의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로병사의 인간의 그 본질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가 많아지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억력이나 체력이나 기능성에 있어서 약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로병사의 그와 같은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이렇게 보아서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면 대물이다, 쓸데없는 존재고 쓸모없는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 80, 90이 되어지면 노인성 우울증이라 해서 의욕을 상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그래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노인 자살의 문제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그날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추이를 보았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 사이를 이렇게 조사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 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노인들의 자살률 추이가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보다도 2005년도에는 훨씬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세월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더 많은 그와 같은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의하면 미래는 잠재적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고 그것은 잠재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과거라는 것은 확실한 경험인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의 역사고 확실한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프랭클은 실존이라 실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라는 것은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은 과거는 확실한 경험, 그런 경험을 했다, 그렇게 살아왔다, 그렇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도 실존하는 것이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확실한 경험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프랭클은 경험적 가치, experimental value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경험은 유용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고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큰 지혜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의 유용성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윗사람을 공경하는 또 교육도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에 대해서 이제 공경을 하고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공경,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미풍양속이라 좋은 풍습이고 좋은 하나의 습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와 같은 미풍양속이 약화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 행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사용하실 때에 역사를 개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 또 사회와 국가의 역사를 개선하는 데에 노인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성경적인 특별한 관점인데 노인을 축복 전승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 부모님들의 그 축복, 복을 비는 이것이 자손들의 삶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개선하는 데에 축복을 전선하는 데에 노인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경험이나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고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동정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젊은 인생도 중요하지만은 노인의 인생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귀중하지만은 노인들의 하루하루는 더 귀하고 짧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그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귀하게 남은 여생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귀하게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동안도 시청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